네, 덴마크 현지 경찰에 체포된 정유라 씨, 과연 언제쯤 국내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여상원 변호사 또 유용화 객원 해설위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의 이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정유라 씨가 일단 체포는 네. 됐습니다. 그동안에 뭐 소재지 파악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덴마크에서 이 체포가 됐어요. 그 이름도 좀 어려운 올무슨 시에서 예. 식당에서 체포된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5명이 있었답니다. 네. 네. 정유라 씨 그리고 정유라 씨의 지금 아들로 추정되는 아기, 네. 그다음 그 보모로 추정되는 60대 여성, 네, 네. 그다음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남성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남성 합쳐서 5명이 네. 체포됐다고 그럽니다. 예, 예. 네. 그런데 지금 데이비드 윤 예. 같이 있을 걸로 보였는데 네,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그분은 걸까요? 네. 정유라 씨를 아마 독일이나 이런 데서 보호하고 있는 또 그리고 도피를 갖다 도와주고 있었던 그 독일 현지 교민 회장이라고 하죠. 회장과 그 아들 네. 그분들이 있을 걸로 생각됐는데 그건 덴마크니까 그까지는 아마 없었고 아마 도와주는 조력자를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 네.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예. 네. 근데 지금 그 정유라 씨가 당초에는 뭐 독일에 있다 이런 제보도 나오고 했었는데 덴마크에 간 이유는 뭘까요? 덴마크가 상당히 고급 휴양 도시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간 이유는 아마 장기적으로 좀 거기서 버티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예. 네. 여러 가지 뭐 인터폴에도 적색 문제도 국내 생기고. 수사 상황을 다 알고 네,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 들어오기보다도 좀 장기적으로 좀 대비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뭐 그런 추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예. 독일에 있다는 소문이 많으니까 예. 이 추적이 독일이 훨씬 심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독일로 갔는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예. 작년에 최순실 씨가 10월 달에 들어오기 전에 세계일보하고 인터뷰했었죠. 인터뷰했거든요. 예, 예. 그때 나타난 그 전기 콘센트를 네. 보고 그렇죠. 네티즌 수사대가 네. 이거 덴마크 같다. 이게 독일에 예, 없는 그랬었죠. 콘센트였는데 이 네티즌 수사대가 대단합니다 보면. 요즘 아주 네, 맹활약을 그렇습니다. 하고 네. 있는데 예. 근데 정유라 씨가 만약에 이제 국내로 들어온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언제쯤 들어올지가 가장 그러니까 세 궁금하거든요.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네. 우선 그 여권을 무효화시켜서 추방시키는 방법. 네. 그다음 인터폴의 적색 수배 네. 요청해서 인터폴에서 체포해가지고 한국 경찰에 넘겨주는 방법. 네. 그다음 범죄인 인도 협정에 의해서 네. 들어오는 방법인데 세 개 다 가능은 하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른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의 체포라든가 송환은 인권에 관한 문제거든요. 예. 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할 말이 있고 또 예컨대 독재 국가에서 만일에 그 정치적 망명자를 이런 식으로 데리고 온다면은 네. 진짜 인권 탄압, 정치적 탄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네. 정유라 씨도 지금 독일 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그러니까 네. 아마 이런 걸 대비해 선임한 게 아닌가. 네. 강제 송환을 대비해. 그렇다면 시간이 어떻게 얼마나 걸릴지 우리 유선나 씨 기억하시죠? 그렇죠. 네, 그분하고 약간 사정은 다릅니다. 유선나 씨는 프랑스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예. 그래서 우리 2014년에 그 뭐 인터폴 다 했지만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때문에 정유라 씨의 경우에도 같은 네. 법리가 적용될지는 모르지만 네. 일단은 쉽지만 않을 것이다. 특검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보다 만약에 네. 강제 추방을 한다 그러면 바로 송환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그렇지는 않을 않죠. 수 있다는 거죠. 강제 추방 당하면요. 아까 네. 제가 말씀대로 바로 내가 정치적 박해자다. 박해를 받는 사람이 이러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게 지금 덴마크지 않습니까? 예. 덴마크의 최고 법원까지 갈 뿐만 아니라 유럽은 EU라는 지금 공동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최고 중요한 게 유럽 인권 재판소가 네. 한 4번째 재판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이까지 가면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와, 그러면은 국내에서도 이걸 조사하는데 생각보다 근데 시간이 꽤 걸릴 정유라 수도 씨가 있는 뭐 거 아닙니까? 정치적 사범도 아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주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상식적인 얘기지만 대한민국의 법무부하고 덴마크의 법무부하고 또 외교부가 껴서 협력을 해서 상당히 중대 범죄인으로서 다루고 있는 사람이니까 네. 국가에 그런 부분들은 저는 협조 요청했으면 가능한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검찰에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빨리 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또 네. 놔둔다 그러면은 상당히 국민적 상식에 위배되기 때문에 네. 정유라 씨가 무슨 정치적인 무슨 뭐 입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독일과 덴마크를 간 건 아니잖아요. 예. 예. 제가- 망명을 하더라도 정치적 망명도 아는 것이고 네. 사실상 형사범에 대한 그리고 국정농단을 했던 범죄 행위자로서 예. 피의자로서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양국 간의 어떤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저는 찾아볼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네. 거는 정유라 씨가 정치적인 예. 뭐 범죄란 게 아니고 그런 주장을 하면서 시간을 시간을 끌 끈다는 수 거죠. 있다. 그 예. 독일인 변호사를 선임한 거는 네네. 왜냐하면 구실이야 둘러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네. 한국의 촛불 집회를 봐라 네. 이러면서 그렇게 불리- 주장을 자- 한다는 예, 거죠. 자신에게 불리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뭐 덴마크 현재 시간이 9시 네. 오전 9시 좀 넘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경찰이나 이제 뭐 특검에서도 아마 그쪽에 공식적으로 지금 요청을 한 그럼요, 상태이기 예. 때문에 뭔가 좀 조만간에 예, 답변이 예.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지금 또 이 정유라 씨 관련해서는 이대 특혜 입학 그리고 뭐 학사 비리 이런 데 관련해서도 이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철균 교수가 지금 긴급 체포돼 있는 상황인데 조교를 시켜서 정유라 씨의 답안지를 시험을 안 봤었는데 그 답안지를 뒤늦게서야 이제 끼워 넣겠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오면서 답안지가 지금 오늘 공개가 됐거든요. 네. 그 모습 잠깐 보여주실까요? 예. 네. 자, 이게 이제 조교가 작성한 답안지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뭐 수업을 듣지 않으면은 작성할 수 없는 답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도 오늘 그 이 문제지를 봤거든요. 예. 네. 그 귀족적 뭐라는 게 봤는데 네. 문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문제를 그렇더라고요. 해석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요. 답도 아파토스인가 전혀 제가 아포토스가 여기 답으로 예. 네. 이 정도로 헷갈릴 정도로 네네. 저도 공부를 좀 했다면 한 사람인데 도저히 알 수 없는 문제를 냈는데 네. 이게 네. 정말 그대로 이 수업을 두고 딸딸딸 외우지 네.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답을 10문제가 나왔는데요. 예. 이게 객관식도 좀 주관식이었어요. 그러게요. 그중에 근데 7개를 맞춘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이게 결국 그 유철균 교수가 이번 정유라 사태 나고 나서 국회 청문회 하고 이러면 문제 되면서 예. 네. 이게 갑자기 정유라한테 학점을 줬다. 그때 사실 정유라 씨는 독일에 있었어요. 시험 그렇죠. 치는 예. 기간 동안. 네. 한국에 있지도 않았는데 이 답안이 그 만들다 보니까 조교를 시켜서 답안을 만든 거 아니냐. 네. 그래도 그게 이제 정유라가 만든 답안처럼 보이기 위해서 한 3개는 빈칸 또는 틀린 답하고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업무 방해라는 거죠. 네네. 이대의 어떤 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한 업무 방해죄를 적용해서 네. 지금 유철균 교수를 지금 구속영장 예, 청구까지 했습니다. 청구해놓고 네. 오늘 밤 늦게 이제 이게 그렇죠. 확정이 될 상황입니다. 네, 예.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돈도 실력이다 이런 글을 또 SNS에 올렸다가 파장이 일었고 국민적인 분노를 사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또 송환이 되면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그 우리나라의 청년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의 정서하고는 상당히 배치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런 네. 말을 할 정도면요.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정유라 씨가 소환되면은 여러 가지 정황이 있겠죠. 뭐 삼성과의 관계, 특혜 네. 지원 문제, 이대 부정 입학 문제, 네. 또 이제 이러한 그 대리 시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이대의 유철균 교수가 이번에 긴급 체포돼서 지금 상황인데 네. 저는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렇게 뭐 답안을 뭐 조교를 시켜서 답안을 쓰게 했다든가 네. 뭐 대리 시험을 보게 했다든가 출석을 가장했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저는 과연 이 사람 혼자서 이런 걸 할 수 있었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특히 부정 입학 의혹 문제도 뭐 교육부 감사에서 그건 드러난 네. 사실이고요. 네. 전번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총장부터 해서 관련 그 보직 교수들이 전혀 모른다 그랬는데 그러나 이제 이화여대가 교육부로부터 9개인가 8개의 그 사업을 따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인식되냐 하면은 대학이 권력과 결탁을 해서 물론 의혹입니다만 예. 결탁을 해서 지원 사업을 따내고 그리고 그 권력 비호에 있는 한 학생을 봐주기를 했다라는 사실로서 우리가 국민적인 의혹을 받고 있는 사실인데 예. 네. 저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 분명히 상당히 교육농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특검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거냐. 네. 과연 유철균 교수 혼자가 이런 일을 했겠느냐. 아니면 뭐 최경희 전 총장이 연루된 것이냐. 아니면 이대에 다른 뭐 더 높은 사람이 연루된 것이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네네. 교수 1인에 대해서뿐만이 예. 아니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예.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삼성의 특혜 지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데 이 특혜 지원이 청와대 삼성 합병 의혹과도 또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도 또 뭔가 좀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정유라 지금 씨가 아까 예. 그 뭐 돈도 뭐 실력이다 이런 네네. 걸 통해서 국민적 지탄은 받고 있지만은
특히 이번 삼성 특혜 이게 결국은 대통령의 제3자 뇌물 제공 또는 뇌물 수수와 네. 관련된 그렇죠. 내용인데요. 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감히 추측하기에 예. 정유라 씨 개인이 했을까? 이건 최순실 씨와 대통령의 작품이 아닐까? 네.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물론 돌아가지고 지금 우리 그 유 해설위원 말씀대로 무슨 그 입학 부정 여기에 관해서는 자기 본인이 혜택을 입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리가 될 수, 문제를 갖다 실마리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데 네. 네. 이 삼성 특혜에 관해서는 정유라 씨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큰 도움이 될까? 그거는 의문입니다. 최순실 씨를 압박하는 카드는 그러니까 되지 그 정도는 않을까요? 몰라도 있죠. 예. 근데 제가 생각해도요. 네. 지금 정유라 씨가 그 이 삼성 특혜가 있을 때 19살인지 20살인지 진짜 미성년에 네. 불과한 친구인데 네. 이 친구가 어머니가 이렇게 삼성에서 뭐 사람 만나고 부르고 했는데 이 20살짜리 가가지고 그 무슨 내용은 다 일을 모를 했겠냐. 것이다. 네, 그래서 네. 물론 정유라 씨를 조사해야 되는 것도 맞고 예. 빨리 하루라도 데리고 들어와서 어떤 진실을 밝히는 건 맞지만 또 네. 최순실 씨를 압박하는 것도 많지만 키맨은 좀 되기 어렵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뭐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직접 삼성 사람들 만나거나 그러니까요. 그러지는 않았겠죠. 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증언들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언제 받았느냐, 어떻게 네. 받았냐, 무엇을 받았느냐 이런 부분들 구체적인 자료 특검에서 수사를 한다 그러면은 예. 그런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수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지금도 덴마크에서 지금 잡힌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정유라 씨는 수입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 무슨 돈을 갖고 이렇게 살고 있는지, 고급 휴양 도시에 가서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용을 쓰고 있는지, 그 돈은 어디서 나왔는지, 네. 뭐 부인을 하겠지만, 네. 그러면 따라서 예를 들면 최순실이 지금 왜 외국으로 돌렸다가 하는 비자금, 비자금. 페이퍼 컴퍼니 문제, 네. 이런 부분들에서 정유라 씨가 뭐 그 통장을 알고 있는지, 자금을 네. 알고 있는지, 그래도 돈을 그 어머니가 들어올 때 돈을 어떻게 쓰라고 주고 왔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현찰로만 주고 왔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도 저는 병행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네. 언제 들어올지 그리고 네. 들어오면 그게 중요하죠. 어떤 부분이 또 네. 조사를 받게 될지 이 부분이 주목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삼성이 정유라 씨를 지원한 이유가 그 삼성 합병을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지원해준 대가다. 이런 또 증언이 나왔어요. 특검을 통해서 그런 증언이 나왔죠. 그러니까 근데 그건 증언이 안 나오더라도 저번에 그 조대환 지금 현 민정수석이죠. 네. 네. 그분이 자기가 민정수석 될 줄 모르고 10월달에 이거 제3자 뇌물 제공 맞다고 막 네. 페이스북에 그랬었죠. 올려가지고 그 민정수석 되고 난 다음에 네. 많이 그 참 놀림의 대상도 됐는데 네. 법조인들은 있죠. 10월달 이 문제 나왔을 때 이건 네. 제3자 뇌물 제공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누구든지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예. 네. 왜냐하면 삼성이 뭐 돈이 아무리 1년에 수십조를 번다 하지만요. 네. 220조 이런 돈, 그다음 기부금까지 합치면 이번에 상당히 한 500억, 600억 정도의 돈이 정유라 또는 스포츠 재단 이런 데 간 거 네. 아닙니까? 네. 이런 돈을 줄 때 그냥 뭐 아주 선의로 자선 사업한 것도 좋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고 뭔가 대가가 있었을 것이다. 그거는요. 대가가 꼭 삼성물산의 합병 문제만이 아니라 삼성이 네. 어떤 특혜를 바라고 줄 수도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를 어떻게 하고 조사를 해서 밝혀내는가의 문제지. 네. 어떻게 밝혀내는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는 삼성이나 청와대가 네. 이게 대가가 아니다는 걸 밝혀내야 될 정도로 명확해진 사건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거기다가 또 특검에서는 이 안종범 전 수석의 그 수첩에 네.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만났던 독대를 했던 그 내용 역시도 또 이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검찰 않습니까? 수사에서 그 부분도 다 밝혀진 것들이고 증거들이죠. 그리고 정호성 비서관의 녹취록 파일도 있고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특검이 지금 결국은 뇌물죄로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타겟을 두고서 지금 한 발 한 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밑에 있는 증거와 자료와 또 증언들을 수집해 나가면서 결국 타겟은 이제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라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번에 특검이 여러 가지 뭐 압수수색도 하고 상당히 언론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밝혀내지 못한다 그러면 네. 그럼 특검도 나중에 가서 상당히 책임 비난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검이 상당히 어떤 운명과도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네. 과연 특검이 과연 박 대통령과 삼성과의 뇌물죄 관계를 대가성 관계를 밝혀내냐 못하느냐. 네. 상당히 수사 환경이 좋은 건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증거도 인멸돼 있고 박 대통령은 대면 조사도 안 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특검에서 가장 중요한 네. 수사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이렇게 지금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이제 뭐 이 지원이
그런 어떤 합병을 지원한 것의 대가였다. 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측근이 네, 또 예. 증언을 했던 거였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수첩에 그런 뭐 관련된 내용이 있다.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래서 상황인데. 저는 그런 점에서 예. 특검이 지금 제일 노리고 있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지만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저는 정조준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특검으로서는 아까 우리 유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 제3자 뇌물 제공이 어려운 죄입니다. 부정한 청탁도 입증해야 되고 그다음 대가성도 입증해야 되고 하지만 특검으로서 이 정도 사안이면은 일단 제가 생각에는 네. 수사가 어떻게 되든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해서 법원의 판단은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재용 부회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여태까지 우리가 정경유착의 고리를 꺼내야 한다고 수없이 말했지만 계속되고 있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있던 탄핵 문제 관련해서 국가 체제를 바꾼다는 의미에서도 네. 한번 그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모든 의혹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전면 부인을 했어요. 네. 그럼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국민적 될까요? 상식으로 잘 네. 납득과 이해가 안 되는 예. 그것도 새해 첫날 예.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박 대통령이 갑자기 나타나왔고 네. 완전 부인하는 이미 지난번 두 번째 사과에서 저희 국민한테 잘못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모든 걸 내놓겠다 했고 국회에서 최한원 총리에게 상당 부분을 넘기겠다라까지 얘기했는데 그때는 잘못했다 그래놓고서 지금은 또 하나도 잘못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때 잘못한 것도 주변 사람들 관리를 잘못한 네.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거지 직접적인 죄를 인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박 대통령 신경이 그런 모양인데 네. 그런데 하여튼 저는 그래서 드는 생각은 예. 어제 간다음에 또 한다 그러잖아요. 네, 또 또할 필요하면 할 수도 수도 있다. 있다 예.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헌재 재판을 가능한 하여튼 여러 가지 법리 다툼을 통해서 연기를 시키고 네. 그럼으로써 자신의 임기를 좀 더 늘리려고 하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러려고 하면 여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치적인 어떤 친박 단체라든가 네. 정치적인 세력들이 파이팅을 할 수 있는 이런 정치적 명분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속셈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여론을 들어봤을 때는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하여튼 간에 계속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기업 후원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얘기를 직접 듣고 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엮은 겁니다. 예, 뭐 어디를 도와주라 하는 거 하고는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누구를 봐줄 생각 이거는 손톱만큼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 아예 그게 없었어요. 그게 어떤 결정이 내리든 간에 그거는 국가의 올바른 그 정책 판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여기를 도와주라, 이 회사를 도와주라 그렇게 지시한 적은 없어요. 지금 이런 얘기는 특검이나 헌재에 나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직무정지 상태에서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법하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한다면 그건 분명히 부적법하죠. 네. 근데 자연인으로서 그냥 사람으로서 한다면은 뭐 부적법, 적법 여부가 아니죠. 근데 다만 어제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 청와대 비서관들이 배석했다. 네. 그렇다면 이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것은 국가의 그 공직적인, 월급을 예. 받는 공무원이 공적 조직이거든요. 네네. 네. 공적 조직이 지금 이미 그 직무 집행이 정지된 대통령의 어떤 부름에 의해서 뒤에 배석을 했다. 그것도 업무를 수행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 불러서 뒤에 있다는 게. 예. 그분들이 개인적인 뭐 친해서 대통령하고 친해서 친분 관계에 있어서 뭐 왔다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요. 네. 그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좀 전에 그 말씀 드려보셨지만 제 최순실 씨하고 같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 최순실 씨가 이번에 구치소 간담회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을 죄를 뭐 무기징역 이야기하다가 국가가 바로 섰으면 좋겠다는 네. 그 말을 해가지고 상당히 의문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말이 뭐냐면 자기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언론과 어떤 여론에 의해서 촛불 민심에 의해서 내가 하지도 않은 국정을 농단하지도 않는데 억울하게 당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 국가가 바로 섰으면 좋겠다는 말을 최순실가 했고 네. 그다음 박 대통령도 지금 바로 그 말입니다. 나는 법적으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이건 전부 아까 좀 전에 그 속된 말로 엮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네. 말이 어떤 지금의 상황이 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어떤 여론몰이다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혹시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 연결해 주는 사람이 지금도 있지 않느냐는 의심이 갈 정도로 네네.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신다는데 저는 주목하고 예.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특검이나 헌재에 나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일 변론기일 첫날인데 증인으로도 또 이제 나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일 그 특검도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재판소. 좀 일찍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 대통령이 증인이- 나오냐 안 나오냐하고는 대통령은 증인이 될 수가 없고요. 우선 예. 왜냐하면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법원이나 직접 헌법재판소의 출석- 증인은 제3자가 증인되는 제3자가 거지 대통령은 탄핵 소추 심판의 대상이기 한쪽 때문에. 당사자입니다. 네. 마치 권성동 의원이 증인으로 나올 수 없는 아, 것처럼 예. 그게 똑같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에는 대통령의 모든 하고 싶은 말은 대리인, 아. 그 이중환 변호사 등을 통해서 하는 거지 네. 대통령이 나오냐 안 나오냐는 이 탄핵 심판 절차와 네.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런데- 안 나오겠네요. 네. 안 나올 가능성이 아주 예. 농후하고 제 생각에는 네. 제 개인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통령이 나오냐 안 나오냐 가지고 탄핵 심판이 어떻게 갈리냐 안 갈리냐 네. 그건 관계 없다고 보고 있고 아무리 탄핵 정지돼도 대통령인데 네. 이 법대라는 게 가보셨으면 모르지만 그 아래쪽에 단에 예.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최신을 위해서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진 않는다. 근데 일단 재판정에 나가면 예. 그 피소추인으로서 네. 본인의 이제 말은 할수 말을 있죠. 하고 예. 예. 그러면 지금 국회 측에서 또 추가 질문을 하고 예. 해가면서 할 수 있죠. 예.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쉽게 말해서 해야죠. 신문을 당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국회 측 입장에서는 신문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당사자는 자기가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겁니다. 그래도 그런 기회가 사라지는 건 맞는 말씀 당사자 아닙니까? 본인 신문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 이제 형사소송 같은 건 피고인 본인 신문 그걸 한쪽에서 요청할 수 있는데 네. 그 강제하기는 참 힘든 문제입니다. 그 변호인을 통해서 대리로 이제 하겠다라는 네, 그렇죠. 건데 예. 그러나 어제 상황을 봤을 때는 저렇게 기자들하고 환담을 나누면서 자기 입장을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강변하면은 네. 국민들 생각에 그럼 헌재 재판 법정에 나가서 얘기를 하지 못하러 변호인이나 대리인을 시켜서 나갈 거 아닙니까? 자기는 출석 안 하겠다는 예. 것인데 거기 가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지 왜 그러느냐 그러한 이제 국민 감정적인 네. 그러면서 이제 요구 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것이죠. 어제 같은 예. 경우는 대통령이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자리였고요. 네. 네. 법정에 서거나 가면요. 아마 국회의원들이 어떤 모욕을 줄 수 있는 질문도 나올 수 있다. 대통령으로서 있죠. 제일 싫은 게 아마 그걸 겁니다. 네. 네. 그렇군요. 국민들을 많이 모욕 준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상원 변호사 그리고 유용화 개관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